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87회차고요. 10월 25일 화요일 NBA 두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43번부터 45번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고요. 두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울브스와 샌안토니오 스펄스의 경기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자,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현재 2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브루클린 네츠는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멤피스입니다. 멤피스는 지난 22일 휴스턴 원정이 있었고요. 난타전 끝에 난타전을 벌이고 23일 댈러스와 원정 백투백 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자, 다들 체력이 떨어진 나머니 댈러스의 트랜지션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1쿼터부터 22점 차의 열세를 안았고요. 점수차는 점점 벌어졌고요. 자, 멤피스의 제런 잭슨 주니어와 딜런 브룩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 수비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것이 안타까웠다. 팀 수비 제런 잭슨 주니어와 딜런 브룩스의 결장으로 박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딜런 브룩스는 당장 이번 경기 복귀설이 제기는 됐지만 완벽한 복귀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라인업을 확실하게 챙겨보셔야 됩니다. 브룩스 복귀설이 제기되었지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라인업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네츠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에게 22점 차로 완패를 기록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뉴올에게 22점 차 완패를 기록했다. 자, 브루클린답지 못했죠. 그리고 토론토를 109대 105로 잡아내면서 이틀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를 잡아내면서 이틀 휴식 가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두 경기 모두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자, 케빈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은 알아서 잘하는 편이지만 벤 시몬스가 여전히 외곽슛을 전혀 던지지 않는 마치 태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요. 클러치 타임이 되면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이 반감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여기에 조 해리스가 복귀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컨디션이 완전하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네츠 같은 경우 골밑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스티븐 아담스 그리고 산티 알다마, 브랜든 클라크 등을 앞세워서 멤피스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 멤피스에 만약 딜런 브룩스까지 복귀한다면은 충분히 멤피스도 비벼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골밑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멤피스가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멤피스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키 포인트는 딜런 브룩스의 복귀를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딜런 브룩스가 복귀를 한다면은 멤피스 쪽이 우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을 시에는 그래도 브루클린이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핸디캡은 끝났고요. 언더오버를 보면은 자, 멤피스 같은 경우는 제런 잭슨 주니어와 딜런 브룩스가 이탈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사실상 공중 분해된 상태입니다. 자, 이로 인해 지난 두 경기에서 모두 120점 이상을 헌납했고요. 딜런 브룩스의 복귀 여부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복귀한다고 해도 당장 수비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고요. 또 브루클린은 에너지 레벨이 높은 뉴올리언스에게 이미 한 차례 완패를 당한 바 있고요. 멤피스 역시 에너지 레벨로는 뉴올리언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팀이고요. 멤피스가 충분히 안방에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노쇠화된 선수들이 많고요. 이에 따라 속도전 또는 체력전으로 가면 확실히 멤피스가 유리해질 것이라 보여지며 다득점 경기의 빠른 템포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멤피스가 안방에서 경기 템포 올리면서 속도전, 체력전으로 간다면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질 만하고 다득점까지도 노려볼 만한 경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경기의 핵심은 자,
중요 포인트라면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정적인 선수가 복귀 관련 변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천 픽으로는 우선은 정배당을 부여받은 쪽은 멤피스인데, 자, 브룩스가 복귀를 한다면 멤피스 승리인데, 이거는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브룩스 선발 시 멤피스, 아닐 시 브루클린에 그리고 다득점,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 뭐야? 브루클린 이렇게 하고, 자, 확실하게 중요한 점은 딜런 브룩스가 복귀하는지 아니면 이번 경기도 휴식을 가지게 될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87회차 1415배당 조합 수익방에 계신 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렸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명표 칼럼 채널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셔서 수익방에 입장만 하셔도 매일마다 고배당 조합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오셔서 무료로 조합 한 번씩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다음 경기입니다. 자,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인데요. 자, 이 경기도 문제가 많은 여러 가지 중요 포인트들이 있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네소타입니다. 자, 미네소타의 경우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까지도 칼 앤서니 타운스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나 이것이 핵심이고요. 자, 강골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이슈로 결장이 많았던 앤서니 타운스인데, 자, 그래도 올 시즌에는 호흡기 이슈 이외에는 흐름을 나름대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바운드를 고집하기보다는 득점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리바운드에서는 확실히 루디 고베어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NBA에서 가장 높이가 좋은 듀오가 뭉쳤는데요. 디안젤로 러셀도 FA를 앞두고 있고요. 러셀이 잘해야만 미네소타의 흐름도 좋아질 수 있다. 러셀이 FA를 앞두고 있는데 러셀이 잘해야만 팀이 살아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앤서니 에드워즈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프리시즌 동안 엄청난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새 시즌 미네소타의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맡은 것은 러셀도 아니고 앤서니 타운스도 아닌 바로 에드워즈의 역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생각보다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힘은 아직까지 건재한 모습의 미네소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자, 샌안토니오인데요. 자, 샌안토니오의 경우 변화의 기로에 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선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한다.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팀 컬러도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포포비치 감독도 NBA의 트렌드를 따라가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자,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뛰면서 굉장한 경험치를 쌓고 있고요. 켈든 존슨, 데빈 바셀까지 새 시즌 경험을 본격적으로 쌓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but 공격적인 루트가 아직은 한정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전반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추축으로 나서기 때문에 경기력의 편차가 좋고 나쁨이 굉장히 심한 유형이고요. 프론트코트 경쟁력은 그래도 생각 이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야쿠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내년 지명권 1순위를 바라보고 탱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팀 중 하나가 바로 샌안토니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최근 켈든 존슨과 데빈 바셀의 컨디션이 좋고요.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를 충분히 어느 정도는 괴롭혀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사실상 내년 드래프트 지명권 1순위를 바라보고 탱킹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켈든 존슨과 데빈 바셀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쉽게 져주는 경기를 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즉 이 경기 그렇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승리 쪽은 미네소타 당연히 정배당 받았으니까 가져갈 게 많지만 자, 비시즌 동안 에이스를 중심으로 너무 확실한 흐름을 보여줬던 미네소타고요. 윙으로 변신한 타운스에도 좀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하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NBA 최고의 트윈타워가 프리시즌 동안 호흡을 많이 맞추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100%에 가깝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흐름 자체는 미네소타에게 주도권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샌안토니오는 기본적으로 높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에너지 레벨에서는 앞선더라도 결국 클러치 경쟁력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며 어느 정도 두 팀의 배당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일반승까지는 미네소타인데 핸디캡의 기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핸디캡의 기준점의 경우 현재 미네소타가 마이너스 10.5를 받았는데 플러스 핸디승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의 마인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경우 자, 첫 번째로 자, 이 경기의 핵심이라면은 샌안토니오는 탱킹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다음 시즌 드래프트 지명권을 노릴 공산이 큽니다. 자, 반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 미네소타 승에 핸디슨까지 보고 다득점까지 볼게요. 다만 기준점 확실하게 보세요. 10.5기 때문에 쉽게 마이너스 핸디슨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확실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네소타 일반승 쪽을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올 거고요. 최종 주력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할 테니까 수익방 입장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무료 입장하시면은 매일마다 주력 조합 그리고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은 입장만 하신 분들께 무료로 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셔서 수익방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